네, 8시 4분 세상을 연다 박찬식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정도 언론을 뜨겁게 달궜죠. 자살 현장에서 발견된 차의 번호판 달린 거, 이건 색깔이 다르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가 CCTV 영상 분석 결과 내놨는데 똑같은 실험을 10차례 정도 했는데 각도에 의한 착시다, 이런 결론을 내놨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전병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창당 6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병환입니다. 네, 아주 뜨겁게 언론을 달궜었습니다. 어제 경기경찰청에서 실험을 해본 각도에 의한 착시다, 이런 결론을 내놨는데 어떻게 네. 받아들이십니까? 예, 어제 경찰이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만, 네.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점이죠? 발표에 여러 가지 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제가 라디오니까 네. 핵심적인 사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첫째, 어제 경찰이 공개한 실험 결과에서는 네. 녹색 번호판의 바탕과 글자색이 모두 다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고 당일 CCTV 속에 나타난 차량의 번호판은 네. 흰 바탕에 검은색 번호의 흔적이 육안으로 식별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경찰이 해명한 대로 과도한 빛의 노출 때문에 녹색 번호판이 흰색 번호판으로 보인다면, 네. 흰색 글자는 당연히 흰색으로 보여야 되겠죠. 네. 그런데 CCTV상의 차량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네. 숫자가 일부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네.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하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경찰 실험의 유일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즉 빛의 간섭이라는 것인데, 네. 이것은 이제 피사체가 과도한 빛에 노출될 때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만 이와 같은 현상이 또는 빛의 변화의 색깔이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건 당일 CCTV를 보면은 네. 차량 앞쪽의 번호판과 네. 뒤쪽의 번호판 모두가 다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방향이 달라져도 역시 흰색으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빛의 간섭이라는 것이 사방에서 다 빛의 간섭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네. 더더욱이 이제 북동쪽으로 돌아갈 때와 네. 또 되돌아 나올 때 차량의 앞뒤 번호판 모두가 다 흰색이거든요. 네. 또 당시 시간으로 볼 때 해가 뜨지 않았던 상황이고, 또 네. 예, 그리고 또 흐린 날씨를 고려하더라도 네. 빛의 당시 당일 현장에서의 빛의 간섭에 의한 네. 색조의 변화는 좀 성립되기가 어려운 전제가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경기경찰청에서도 국과수에다가 정밀 검사를 요청했다고 하니까, 네. 국과수에서 아주 엄정하고도 중립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서 네.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네. 전 의원께서 제기한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되진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네, 이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예. 이유를 들으셔서. 네네. 만약에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다면, 네. 누가 왜 도대체 국정원 직원의 죽음에 간섭을 했었을까? 네. 지금부터는 상상일 수 있습니다만 추리 한번 해보시죠. 예, 저는 이 국정원 요원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한 의혹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네. 경찰이 그래서 수사기관이 있는 것이고 경찰이 수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은 이미 지난 21일 국정원 요원의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네.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사나 위치 추적 등이라는 네. 아주 기본적인 수사 내지는 조사조차도 않고 종결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서둘러 발표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망하기 전에 행적, 네. 특히 내부 감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고액 연봉자가 네. 불과 보름 전에 10년이나 된 낡은 마티즈 차량, 그것도 네. 저희들이 알기로는 22만 킬로나 뛰어서 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폐차 직전의 차량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네. 이와 같은 폐차 직전의 차량을 구입을 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네. 수사나 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네. 국민의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또 사망한 분이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의 말하자면 핵심 인물이고 네. 또 본인의 유서를 통해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인한 부분이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일반인의 사망 사건보다도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네. 전후 과정과 앞뒤 정황을 소상히 조사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네.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의문의 제기에 네. 부족한 상태로 네.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네. 결국은 정부 당국의 책임 때문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 의원의 지금 말씀을 들으면 네. 국정원 직원 요원의 죽음은 계획된 죽음? 뭐 스스로든 또 어떤 압박감에 의해서든 사주에 의한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개연성을 제가 주장을 하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네네. 이와 같은 그런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네. 명백하게 규명을 해주는 것이 네. 수사기관의 의무이고 이 사안을 둘러싼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하는 길인데 경찰의 수사와 조사가 한참 부족하다라는 네.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네네.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조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요원의 네. 사망을 둘러싼 어떤 가정이나 상상을 네.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네, 그러나 의혹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국정원 요원의 사망을 둘러싼 네. 그런 의혹들이 국민적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뭐 계실 겁니다만. 물론 반대로 네.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네. 의혹이 있다면은 네네. 당연히 수사기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한 규명 네. 노력을 보다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자, CCTV 문제는 그런 국가수에서 다시 조사해서 결론을 내면 그때는 수긍하실 수 있나요? 국가수에서 엄정하게 네. 또 객관적으로 잘 조사를 네. 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예. 청문회는 열리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네요. 추경 처리하면서. 네, 아주 불만스러운 합의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또 하나는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안철수 의원이 고발을 했죠. 네. 묶어서 답해 주십시오. 예. 이와 같이 지금 문제가 자꾸 엉뚱하게 빗나가고 있는 것은 네. 이 사안의 본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정원이 이 국정원 요원의 유서에서도 기술이 됐듯이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네.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고 네. 그 사용을 어디서 어디까지 했느냐라는 네. 문제이고 일반적으로 뭐 벚꽃 축제니 또 국민들이 그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카카오톡 모바일 게임이니 이런 데다가도 깔아놨다라는 그러한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돼 있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사찰과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과 그 정보를 사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또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청문회나 또 우리 그 국회나 안철수 위원장이 요구하고 있는 30가지 목록의 자료를 보안을 전제로 해서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또 청문회 같은 것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서둘러서 국정원 현장만 방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정원 현장 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구경하고 가라라는 요구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국정감사도 해보셨고 또 현장 조사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말 아시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밝히기 위해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원의 사이버 방어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건 아니냐, 일부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국정원이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탈리아 해킹팀의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 그 해킹팀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적용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고 그러한 그 확인 과정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까지 또는 국내의 주요 요인들까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자는 것이지 국정원 내부의 전반적인 무슨 정보 기능과 시스템까지 조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은 지나친 주장이죠. 근데 이제 정보 당국에 따르면 하루에만 대한민국을 향해서 100만 건 넘는 사이버 공격이 시도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의 이제 김정은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핵과 미사일 이거와 함께 사이버 공격이 만능의 보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능력을 굉장히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러한 이 소위 말해서 인터넷 디도스 공격을 포함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어와 또 안보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야당도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만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북한의 무슨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사찰에 대한 의혹이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지금 불거져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해서 즉 국정원의 그 북한의 사이버 공격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민간인 그 정보나 민간인 통신망에 대한 이 사찰 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상규명을 하고 진상규명을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인 청문회가 무산된 거는 말하자면 당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새정치민주연합의 60주년 위원장이신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동작갑의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비 내리는 금요일입니다. 조심하시고 월요일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월요일 7시 여러분 다시 초대합니다.